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27년 만에 최악 메뚜기 떼 강타, 사이클론에 이어 3중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뚜기 떼는 파키스탄에 넘어와 아프리카에서는 2차 메뚜기 재창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릴 내용이 메뚜기 떼예요. 이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에서 창궐이 됐고, 이 아프리카에서 창궐됐던 메뚜기 떼가 예멘에 넘어오고, 예멘, 이란, 이라크, 그리고 파키스탄을 넘어서 인도로 지금 이동이 됐다라는 이야기고, 이 인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리고 중국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코로나 사태와 사이클론의 일단 강타로 기초 체력이 약해진 인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까지 일단 넘어와서 3중고, 코로나, 사이클론, 그리고 메뚜기 떼, 이 3중고를 겪게 되는 인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사이클론이 덮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입니다. 자, 일단은 사이클론은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태풍하고 똑같대요. 지난달 18일날 인도의 벵골만에 덮친 사이클론 암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암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 인도 벵골만에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인도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인도 지역이고요. 이쪽이 방글라데시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미얀마 이런 쪽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확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그 영향력은 일단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형 사이클론 암판이 들어닥쳤죠. 이 대형 사이클론은 인도의 동부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강타를 하였는데, 강타할 당시 카테고리 4등급 수준의 허리케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슈퍼 사이클론의 강타로 인해서 인도에서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86명, 방글라데시에서는 16명 등 최소 1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지금 그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비에 의해서 익살하거나 주택이 붕괴되고, 감전, 그리고 뿌리 뽑힌 나무나 추락한 구조물에 대해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재난당국은 이번에 사이클론 암판에 의해서 1,5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받고 주택 100만여 채 이상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사이클론 암판에 의해서 피해 규모만 인도가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원, 방글라데시가 1조 3천만 달러, 1612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6조 1612억 원의 재난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인도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사이클론의 상륙으로 대피를 지시했지만, 대피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확산을 우려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대피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 이유는 코로나의 감염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우려로 대피를 거부한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가 덮치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폭염, 사이클론까지 각각의 재앙을 지금 시달리고 있던 인도의 북부에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에서 유입되고 있죠. 28일 날 힌두스탄 타임즈에 의하면 인도 언론 등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지난달 파키스탄에서 인도 서부 라자스탄 주로 넘어온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북부 마디아프라데시주와 우타르 프라데시 주를 등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라자스탄은 지금 현재 그 파키스탄하고 바로 붙은데, 그리고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 프라데시,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타르 프라데시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뉴델리 지역이고요. 그 현재 여기가 펀자브주가 있고, 여기가 지금 파키스탄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자스탄은 지금 파키스탄에서 라자스탄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바로 붙었죠. 펀자브주 지역으로 원래 안 넘어오고, 그 지금 더 남부 지역인 라자스탄,
그리고 이 라자스탄을 지나서 마디아 프레데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게 되는 거죠. 마디아 프레데시가 바로 여기가 마디아 프레데시입니다. 그래서 라자스탄, 마디아 프레데시, 그리고 이 옆에 이쪽으로 쭉. 그래서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파키스탄이죠. 인도의 이 지역은 아니고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그리고 이쪽 지역.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걸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방글라데시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암판에 의해서 엄청난 수증기가 유입이 됐잖아요. 엄청난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곡물이 잘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곡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메뚜기는 더 번성한다. 그리고 고온다습인 사막 메뚜기 떼의 영향으로 메뚜기 떼는 더욱더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식량 자체가 메뚜기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멘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쪽을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들어왔는데요. 이란 남부 지역. 이쪽도 지금 폭우로 인해서 이란도 창궐이 한번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쑥 방법을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는 아직 도착은 안 했다 그러고요. 방글라데시 다음에 미얀마, 그 다음에 들어올 지역은 중국이 되겠죠. 이것까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팔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루트는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되게 되면 이 내륙 쪽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 갈래길로 지금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일부 전문가들은 메뚜기 떼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수도 뉴델리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내다를 봤는데, 하지만 풍향 등의 영향으로 메뚜기 떼는 뉴델리 남부 200km 지점에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도 메뚜기 떼가 뉴델리를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 말하자면 펀자브 지역 이런 쪽을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메뚜기 떼들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식물을 먹어치우며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시작했던 사막 메뚜기 떼가 예멘을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파키스탄 넘어서 인도까지 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2차 창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메뚜기 떼는 작년 12월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케냐가 7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도 25년 만에 기록적인 피해를 메뚜기에 의해서 입었어요. 당시 3개국은 출현한 메뚜기는 약 3,600억 마리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 메뚜기의 공식 명칭은 사막 메뚜기. 이 메뚜기의 수명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고,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에서 200km를 이동하며 해발 2,000km까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인도까지 이동한 사막 메뚜기는 인도를 지나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리고 산맥을 넘어 윈난성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윈난성이 우리가 저번에 몇 년 전에 우리 텔레비전에 방영 있죠. 참하고도를 찾아서라는 건데, 이 시작점이 윈난성이거든요. 이 윈난성의 차가 되게 유명해요. 이 윈난성을 넘어오면 보이차가 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보이차의 생산에 쑥대밭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는 암컷 한 마리당 연간 300마리의 알을 낳으며 면적 1제곱킬로미터에 퍼진 메뚜기는 하루에 사람 35,000명이 먹을 만한 식사량을 먹어치울 만큼 위협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많은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수온도 상승하고 있고, 메뚜기가 번성하기 가장 좋은 고온다습한 조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물도 많고 수온도 상승하고, 이 물이 많다라는 것은 뭘 뜻하게요? 곡식이 자라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물 많고 수온이 높으면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요. 이 고온다습, 이게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잘 자란다라는 것은 메뚜기 떼의 성행이 더 잘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인도에 도착했던 메뚜기 떼는 점점 더 왕성하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뻔한 것이죠. 이는 이 메뚜기가 지나는 길목인
방글라데시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월 중순, 지난달 중순에 보면 다시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 2차 습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영향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의 2차 습격으로 심각한 식량난까지 다시 겪게 됐습니다. AP통신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외신들에 따르면 수십억 마리의 어린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을 습격하면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지난해 말 1차 습격에 이게 눈여겨봐야 될 내용인데 20배까지 이르는 규모다. 지금 20배, 일단 1차에 살아남았던 메뚜기 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살아났던 메뚜기 떼들이 지금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이 계속 살아남아 있던 메뚜기 떼들이 급속하게 또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접한 케냐에서도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피해를 다시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 2차 습격의 배경에는 다시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여기에 수온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대. 그래서 지금 여름이 되면 수온은 점점 더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수온이 상승하면서 농작물이 많이 자라고 해안 지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 메뚜기 떼를 퇴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 조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메뚜기 떼 습격에 손 놓고 바라만 봐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UN 식량농업기구도 아프리카에서 통제가 실패할 경우 6월까지 이게 실패한다 라고 하면 사막 메뚜기 떼가 40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 2차 확산으로 아프리카의 농작물 수확에 완전히 비상이 됐습니다. 또한 이는 아프리카 동부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동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까지 문제가 퍼지게 되는데요. 다시 사막 메뚜기 떼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서쪽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동쪽으로는 다시 예멘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까지 다시 2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소말리아 반도예요. 이쪽이 소말리아 반도인데요. 이 소말리아 반도에서 이 메뚜기 떼들이 시작을 하는데 이게 동쪽이잖아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쪽이 사하라 사막 지역인데요. 사하라 사막 지역 이 밑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지금 이게 예멘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홍해인데 메뚜기 떼가 충분히 넘어갈 만큼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예멘 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통하고 다시 여기도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거의 뭐 유조선 2대, 3대 지나갈 만큼의 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넘어가게 되면 이란 바로 옆에 파키스탄 바로 옆에 인도 지역 넘어가면 다시 방글라데시. 이렇게 지금 계속 2차 확산도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2020년 2월달 그림인데 지금 현재 2월달 그림 그대로 됐어요. 예멘 통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거쳐서 파키스탄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에서 다시 이란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까지 일어났고 지금 인도까지 넘어왔죠. 자, 보세요. 1차 번식, 2차 번식 퍼지고 이집트까지 퍼지고 이렇게 아덴만 있고요. 예멘하고 가깝죠? 예멘도 지금 상당히 피해 많이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피해 보고, 여기가 이란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쪽이 시리아 지역이죠. 이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터키가 되겠죠.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수단, 수단이네요. 수단.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2차 확산의 중요성,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농작물 수확 시즌이 언제냐? 5월에서 6월이라고 합니다.
이 5월에서 6월 달에 서아프리카의 세력을 넓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5월, 6월 달에 식량 수확이 돼야 되는데 식량 수확이 되지 못하면 1년 농사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식량난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지금 거의 100%입니다. 나오고 있죠. UN 농업 식량기구에서도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이미 1300만 명이 온종일 먹지 못하는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또한 하반기가 되면 이 수의 2배가 이르는 25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을 더 확장해서 아시아 지역까지 확장을 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죠. 특히 예멘과 같은 경우는 메뚜기떼로 인한 700만 명이 식량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숫자는 코로나의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항공편, 해운을 통한 물자 이동이 급격히 줄기 시작을 하면서 국제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공조는 전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 메뚜기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또 한 문제는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넘어갔던 이 메뚜기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 문제점인데요. 현재 이 메뚜기떼는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계속 동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방글라데시, 인도 차이나 반도인 미얀마를 거쳐서 위로는 중국 남부 윈난성, 그리고 아래로는 인도 차이나 반도, 어쩌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이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중국의 계획이 이 서부로 메뚜기떼가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부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문제가 될 수 있죠. 또한 이것이 한 번뿐만 아닙니다. 2번까지도, 어쩌면 3번까지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메뚜기떼가 지금 2월달,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작년 말 그리고 2월달 점차적으로 지금 6월달, 그러니까 2월달에 메뚜기떼가 예멘에 상륙을 했고 지금 여기 인도까지 넘어오는데 한 3개월이 걸렸죠. 인도에서 지금 중국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한 1, 2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방역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는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리 부대 아니면 닭 부대를 통해서 이 메뚜기떼를 막겠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메뚜기떼를 식용으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식용으로 먹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메뚜기떼를 막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뿌리죠. 제초제를 많이 뿌리게 되면 이 제초제를 먹은 메뚜기떼를 식용으로는 전혀 쓸 수 없어요.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 메뚜기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메뚜기떼 이동이 또한 방글라데시를 넘어서 또 미얀마를 넘어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메뚜기떼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2차 메뚜기떼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아니면 예멘까지는 지금 왔으니, 그리고 뭐 이게 이란, 파키스탄 이런 지역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드리며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